교육 자료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주식 강의 자료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 강의에 대한 자료가 매일매일 여기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첨부 파일이 있어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또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써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자료는요. 안철수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종목들, 시장에서 거론되는 종목을 한번 요약을 해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로 하여금 강한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46.6, 박영선 37.7 이런 식의 이제 언론 기사 보도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제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가 누가 된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이제 뉴스 기사,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관련주, 뭐 박영선 관련주, 나경원 관련주 해서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병폐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선거 시즌만 오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좀 성행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과 이벤트적인 요소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인 상황들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벤트와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그 속도에 비례해서 빠르게 또 주가가 원점으로 떨어진다라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는 반면에 기회의 요인도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뭐가 있고 관련주들이 과거에 어떻게 흐름을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안철수 씨는 부산고등학교 출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고 출신의 기업인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의학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서울대 동문 관련주들이 있겠고, 그다음 펜실베니아 대학원 공학 석사를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관련 수혜주들이 있겠고요. 그다음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학자를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련해서 수혜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안철수 당대표, 지금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가 설립한 실질적인 회사가 되겠고, 이 회사의 지분 18.66%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정말 안랩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써니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대부분 안랩도 2012년도에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 써니전자도 한 2012년도에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써니전자의 대표이사가 송태종 씨였는데, 이 송태종 씨가 안랩의 기획이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이 됐지만 이미 이 송태종 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써니전자는 그냥 안철수 관련주로서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안철수 관련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은 없지만 이게 뭐야 할 수는 있는데 관련이 없잖아. 근데 관련주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좀 이제 상식과 비상식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까뮤 ENC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까뮤 ENC의 표학실 사회이사가 안철수 당대표 지지그룹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작년에 좀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 이제 테마주의자 관련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원래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세 종목 정도만 움직임을 가져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상 현재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관련주에서 거의 멀어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상황이 바뀌면 이 종목들이 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연홍 사장이 과거 이제 안철수 융합연구소 재직 시절에 부교수로 활동했다라고 해서 관련주가 되고 있고요. 링네트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해서 관련주가 되고 있고, 우성사료는 신경민 의원이 안철수 당대표의 뭐 멘토였다 그래서 우성사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관련주가 됐었고요. 태원물산이 참 기가 막힌데, 태원물산의 감사가 이 안철수 당대표가 과거에 안랩의 주식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동그라미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 동그라미 재단의 회계 감사로 이 태원물산 감사가 재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원물산이 안철수 관련주다. 이게 뭐야?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이슈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움직였다는 건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이슈가 이런 것들이 붙어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S넷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제 박효대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동문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C피드의 창업주의 사위가 KT 황창규 씨인데, 이 황창규 씨가 또 안철수 당대표와 부산고 대학의 동문이었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KC피드도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MPK 최상건 대표이사가 부산고 출신으로 고교 동문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한국정보공학이라고 유영석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으로 뭐 동문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스도 결국에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 동문 관계였고, 그다음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주죠, 뭐 대북주의자 철도 관련주 해서 이제 흐름을 최근에는 다르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 푸른기술 또한 함현철 대표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같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과거에 또 안철수 관련주로도 거론이 됐던 종목이고, 광진실업 허정도 회장이 부산고 출신으로 안철수 당대표와 고교 동문이다. 그래서 또 관련주로 엮였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도 오픈베이스가 있겠죠. 안랩의 V3 검색 엔진에 엑스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 또 오픈베이스의 정진섭 최대 주주와 서울대 동문 관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의 최대 주주인 정진섭 대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의 사내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이 좀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과거에 엮였었던 종목이고 현재는 움직임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움직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안랩입니다. 2012년도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 상승이 실적이 기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날 때쯤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흐름을 나타내게 되죠.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쭉 놀다가 이 2016년도에 또 한번 움직입니다. 이때는 총선이죠. 2016년도에 총선 이벤트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그것 때문에 4만 원에 있던 주가가 한 8, 9만 원 정도까지 또 올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6만 원에 있던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2018년도에 또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데 이때 왜 올라가냐면 지방선거. 이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죠. 물론 이제 낙마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당선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주가는 다시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거기에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6만 원대 있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아마 되던 안 되던 누가 되던 간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내려올 겁니다. 왜? 과거에 항상 그랬고 지금 올라간 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벤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거나 마무리될 때쯤에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결국에 올라는 가되 빠른 속도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의 주가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하는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입니다. 재보궐이죠. 그렇다면 1년 뒤에 다시 또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몰랐을 수 있지만 1년 뒤에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뒤에 또다시 이런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련주들을 미리 좀 잘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가 가능하겠죠. 올라간 다음에 쫓아서 사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움직이기 전에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보면 결국에 상승은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서 올라갔을 때 쫓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먼저 본다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써니전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니전자라는 종목도 2012년도에 결국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2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마무리될 때쯤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총선 때 한번 그렇게 또 바닥 2,000원짜리가 8,000원을 가는 4배 이상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빠르게 떨어지고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주가는 또 빠르게 떨어지고 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역시나 빠르게 올라가지만 또 빠르게 떨어지고 그리고 2020년도 총선이 있었죠. 이때 또 올라가고 또 빠르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 또 올라가고 그리고 끝날 때쯤 주가는 또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디 출마한다 그러면 또 주가는 움직이겠죠. 실적과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종목의 특징이고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엮인 종목이 까뮤 ENC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는 당선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런 종목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매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가, 이 상승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다시 뭔가 선거 시즌이 돌아온다? 그러면 역시나 이 관련주들이 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 있는 종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의 습성을 알고 또 앞으로 있을 선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또 우리가 선거가 언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또다시 안철수 후보가 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또 움직이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인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요약을 해봤는데요. 관련주들의 습성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그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떠도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 이제 관련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 그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 자료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뭐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되고 자료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뭐 하시면 되니까는요. 제가 오늘 했던 이 교육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